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디지털 바이오의료연구본부 휴먼진과 연구실에 일을 하고 있는 시정철입니다. 좀 전에 김지원 센터장님께서는 생물학 그래서 큰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조금 기술쟁이로서 바이오 의료하고 휴먼 진강을 어떻게 합쳐가면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 문제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문제도 있죠. 특히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서는 중국도 어린이들이 줄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을 줄이겠다 이런 인구가 많았던 중국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생물학적, 과학적 얘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고 기술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또 고령화가 되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복지 지출을 연금이나 의료비들을 많이 부담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 사회가 점점 늙어가니까 그 인구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는 정책 말고는 없었어요.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임금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각자 이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거에 대한 단추도 하나 못 메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선도국이라고 그럴까요? 유럽에서는 이 문제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었고요. 그러면서 노령의 기준을 높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아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공론화시켜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나서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했는데 생산 인구 증가한 게 아니라 고령자의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어서 이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일을 더 하게 한 것도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했는데 이때는 간호 서비스를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했는데 이 고령자를 고용한 이유는 MZ 세대든 저희 세대에서 마찬가지로 힘든 일은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을 투입하는 방법론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만의 국가의 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산업적, 경제적 얘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와 있지만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왔죠. 연구소에도 많이 했고 그래서 IoT 기술이나 로봇이나 AI 기술 적용해가지고 생산력을 확대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근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키오스크를 무인하고 아까 무인 점포 만들고 인력 대체하는 것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로봇들을 공장에 자동화하는 것도 해왔었고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노동 대체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아니면 기업이 더 잘하려고 하면 노하우를 전달시키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의 로봇들은 AI들은 단순 반복된 것을 피로도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의 기술이라든지 어업이든지 제조업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산업의 명장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전수시킬 수 있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기술의 노하우로 더 고부가 가치 있는 기술들을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사람이 있는 데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대책을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키스텝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2045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과학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거고요. 작은 것들은 이제 해결하기가 좀 작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면 고령화나 저출산 그리고 바이오혁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게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휴먼 진강 기술은 우리의 그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데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신체 증강 기술. 신체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근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우리가 아는 인지 쪽도 그다음에 감성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 그 글자가 좀 겹치게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기술들을 함으로써 더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얻고 그러면서 모두가 그 행복하고 전 세대가 다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고 다음 정부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 디지털 융합이란 것은 일단은 기존에 앞서 김지원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학적 입장에서 바이오가 인간을 증진시키는 게 있었다면 공학적 입장에서 컴퓨터나 AI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보자라는 게 지금의 휴먼 진강의 방향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바이오와 뇌와 어떤 뇌과학과 이런 기술들을 다 합쳐서 전체가 융합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에 또 키스텝에서 같이 이제 작업한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AI, IT, 뭐 BT 이런 것 이종 기술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그 신체, 두뇌, 뭐 감성의 능력을 증강시켜 보자라는 방향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그게 디지털 휴먼 진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정의된 것들이 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물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저희가 하고 있는 IT에 대한 기술도 포함돼서 일단 뭐 타겟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근력이나 감각, 면역, 장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휴먼 진강을 이룰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진화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하는 휴먼 진강에서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직장의 경우에는 비침습 방식도 있고 침습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 그러니까 사회에 수용하기 쉬운 방식에 대해서는 비침습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자리에 오면서 제가 찾아본 자료, 작년 12월에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일단은 바이오하고 의학하고 휴먼 진강 합친 기술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로잔 공대하고 로잔 대학병원에서 한 건데 이전에 보통 그 장애자가 걷게 하기 위해서 뇌에 칩을 박아서 했던 일들을 진행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뇌에 침습하지 않고 척수에 신경 자극기를 넣어서 이분들이 걷게 하는데 타겟한 분들은 파킨슨 환자들이 보행 장애가 겪게 되는데 그분들의 척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제어해 주면 되는지라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극기에 대한 것이 실제로 유해한지 안 한지의 것들을 위해서 뭐 세포 레벨에도 실험이 있었겠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쥐, 고양이, 뭐 돼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에 오기 전에는 영장류 실험을 하는데 원생류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자극과 어떤 패턴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융합적으로 연구해서 했고요. 일단은 이 기술에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3개월의 보행 재활 훈련 기간만 거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얻어서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3개월의 정도만으로도 현재 파킨슨 환자들이 걷지 못하게 된 거에서 걸을 수 있는 기술들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그 신경 자극기를 놓고요. 이거는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자동 조율기 페이스메이커랑 같은 기술이에요 실제로. 근데 주는 방법이 다른 거죠. 뇌에도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형태를 주느냐가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의 모든 몸의 시그널들은 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인데요. 이분이 이제 손을 그러니까 잃고 나서 아무 없이 의수를 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경 연결을 통해서 손이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의수의 기술들은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끼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고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출연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리나 뭐 팔다리 그리고 국립재활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랑 내 뇌가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타개해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 정도는 현재는 진행된 걸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하다는 거는 제가 머리에서 신경 쓴 만큼 손가락이 같이 움직여주고 많은 손은 되게 자유도가 많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AI 기술 현재 개발되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출연연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뭐 여기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 티타늄 같은 걸 썼지만 인공 피부를 만드는 분도 되게 많이 있고 인공 피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뇌에서 똑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연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앞서 그 김전 센터장이 말씀하신 유전자 편집 말고도 인공장기, 3D 프린팅 바이오 장기들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휴먼 진강에서는 남보다 센 거보다는 일제 자연스럽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1차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뭐 인공눈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진행이 더디지만 되고 있습니다. 인공 장기들도 만들어져 있고 뭐 이거 기계적인 것도 형태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3D 바이오 프린팅에서 인체 유해에서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면 이거를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내가 오는 오른쪽 왼쪽 아니면 중심에서 똑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IT의 AI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다음에 발표하신 조일치 교수님께서 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뇌는 저희가 오는 신호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해서 그 훈련이 돼서 그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변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저희 인체 기관은 신비하게도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인공 기능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할 방법인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파킨슨 환자가 3개월 만에 했다고 하면 이런 기술들이 좀 빨리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끼자마자 새로 수술하자마자 어제처럼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걸 뉴럴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정부에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장기간 좀 그러니까 주도해서 가고 싶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더 많은 예들은 있지만 최신의 이런 것들이 해서 이만큼 발전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왜 안 되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잘 됐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이 기술들을 제 입장에선 디지털 혁신 기술이라 볼 수 있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 기술들이 사회에서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AI가 갑자기 막 발전을 했는데 AI가 뭐 딥페이크 문제, 가짜 뉴스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실제 어느 날 제가 그거 보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아무 기준도 없었고 기술만 발전했는데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할 방법론적인 거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그만큼 기술은 빨리 가고 있지만 우리의 대처는 좀 늦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AI 윤리성, 뭐 신뢰성에 대한 지침도 마련 중이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문화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권리장전 얘기도 유럽하고도 이제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만이라도 따라가기 힘들었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뭐 인구의 종을 바꾸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앞으로 오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런 R&D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저 이제 연구소 들어와서 맨날 배웠던 게 우리는 그 한강의 기적을 잃었고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한 나라고 애트리 입장에서는 CDMA를 만들었고 교환기를 만들었고 뭐 DMB를 했고 지금 AI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한 산업적 성장만을 했고 R&D도 그렇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 선도, 기술 뭐 끌어가는 방식이나 수요를 창출해서 하는 방식에 대한 R&D로만 고짝이 돼 있고 이번에 뭐 정부의 개편안도 아직은 정확히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새로운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런 R&D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슈퍼맨 아니 생명 연장을 하기 전에 이런 기술들이 휴먼 진강에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복지 분야를 먼저 타겟한다고 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따뜻한 동행 아니면 디지털 포용 관련 사업에서 휴먼 진강 기술을 조금 더 해서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WHO에서도 고령 사회 얘기할 때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의에서 그 노후에 오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가 바뀌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그리고 치매 얘기 되게 많은데 치매를 미리 알 수 있는 경도지 장애 등 그다음에 근감소증에 대한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얘를 보조해 줌으로써 하는 것도 흉한 증가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지금 저희는 아마 얘기하고 있죠. 바이오 진짜 중요하고 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휴먼 진공이 중요한데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는 하나의 기술 안 하면 기초 연구만이 조금씩 투자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투자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바이오 파운더리에도 융합은 했지만 그냥 AI 기술, 컴퓨터 기술이 단순히 제조에 적용된 애트리 입장에서 엑스플러스 AI를 한 거였고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바이오 융합 쪽에서는 바이오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IC를 합쳐서 같이 고민해서 찾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각자의 분야는 너무 잘했는데 의학 쪽에서의 임상하시는 부분 말고는 의사과학자가 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사과학자를 좀 많이 만들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과 같이 해서 융합적인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이런 투자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앞서 위에서 수용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류가 변해가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오는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 사회적 자연과학에서도 통섭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만약에 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변하면 어떤 모습 변할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이티처럼 변할까? 그게 우리가 추구할 방향인가? 능력만을 해준 것이 맞는 건가라는 데 고찰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포스트 휴먼이나 트랜스 휴먼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AI 윤례성, 신뢰성 같은 거에 우리가 붙였을 때 고민해야 될 문제, 법, 규칙, 제도 이런 것들도 다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아마 융합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